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연 나는 나중에 당뇨에 걸릴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주제냐면요. 우리나라 당뇨 유병률이 얼마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14%입니다. 14%. 제가 이것도 따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한 7명에서 8명 중에 한 명은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반에 저희 때 이제 한 반에 60명 정도 있었어요. 60명 정도 있었으니까 이 같은 학급에 60명 중에서 14%니까 대충 8명에서 9명 정도. 이 정도는 당뇨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애들이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애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40대 50대 이상의 어른이 됐을 때 그중에 8명 9명은 반창회에서 만나보면은 당뇨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당뇨의 유병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흔한 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흔한 병인데 이 당뇨라는 게 되게 합병증도 많고 고생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당뇨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웬만하면 당뇨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요. 당뇨가 만약에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꾸준히 조절을 해가지고 합병증이 안 생기게 그렇게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당뇨에 걸릴지 예측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주제가 다른 유튜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다뤄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닥터 딩뇨라는 선생님 계세요. 닥터 딩뇨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또 마찬가지로 이 당뇨에 내가 나중에 걸릴지 안 걸릴지 예측하는 방법 이런 영상 올리신 적이 있어요. 좀 이전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 이게 적합한 그런 영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데이터입니다. 왜 이걸 굳이 가져와서 얘기를 하냐면은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데이터로 좀 설명이 돼서 저는 이제 어차피 딩뇨님이 이제 우리나라 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 걸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요거에 이제 있어서 그걸로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데이터 중에서요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은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입니다. 그냥 프레밍엄 스터디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스터디로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그 어떤 병의 원인과 이 스코어를 어떻게 해서 위험도 계산하고 이게 다 여기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넘버 탑 스터디입니다. 탑 스터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알고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순환기내과에 이제 전임의로 좀 있을 때 요 데이터로 좀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연구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컴퓨터 관련된 것도 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계속 이제 스코어링만 하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이건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거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데이터에다가 이 스터디하는 그 보스턴 대학인데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다가 이거 뭐 너무 좀 절차도 번거롭고 돈도 들고 하니까 다른 거 하자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이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느끼게 돼서 최근에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당뇨에 걸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그런 게 이제 나와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네요. 좀 지금 딱 바로 들어갈게요. 뭐냐면은요. 8가지를 보면 돼요. 8가지를 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근데 이 8가지는 우리 그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는 그 결과지만 있으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별, 나이. 이건 사실 성별, 나이는 건강검진 결과지가 없어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공복혈당. 그리고 우리 BMI.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 TG라고 해서 이게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예, 사실은 이게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사실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중성지방 약간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부터 이걸 많이 써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중성지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의 가족력입니다. 예. 이 8가지 인자로에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이 점수를 합산해서 몇 점이면 8년 후에 내가 당뇨에 걸린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성별 나이는 일단은 이건 중년 정도라고 그냥 할게요. 중년으로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은요. 이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은 100보다 넘으면 10점입니다. 10점. 예. 그리고 BMI 이게 이제 뚱뚱한 정도, 비만의 척도, 그죠? 이 BMI가 25에서 29.9까지. 그러니까 30보다는 적으면 2점이고요. 30이 넘어가면 5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30 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좀 뚱뚱하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예, 25에서 29.9. 대부분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HDL은 왜냐면은 요거는 요새 조금 이 HD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뺄게요. 요게 사실 150 넘어가면 3점 이게 있는데 이걸 빼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 트리글리세라이드는 150이 넘어가면 3점입니다. 3점. 그 다음에 혈압은 130에 85가 넘어가면 2점이고요. 당뇨의 가족력이 있으면 3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합쳤을 때 점수가 물론 이제 HDL도 3점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10점보다 낮으면 10점 이하면 8년 동안 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3% 이하입니다. 3%보다 밑이에요.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점이면은 얘가 확 뛰어서 7%가 되고요. 20점이 되면은 18%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5점에서 20점, 5점 늘어나는데 7%에서 이때 이제 껑충 뛰는 거예요. 퀀텀 점프가 있는 거 이때. 그리고 25점이 넘어가면 35%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뭘 느끼셔야 되냐면은 점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죠. 당뇨 위험 인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뚱뚱하거나 혈압이 있다. 이러면은 다른 거를 죽자사자 조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금연하고 혈압 당뇨 조절 잘하고 혈당 조절 잘하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조절 잘하고 이러면 다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위험 인자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철저하게 혈압이 만약에 없다면 혈압 안 생기도록 식습관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미국 데이터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항목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 이 10점이에요. 10점.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렸는데 자, 공복혈당이 100보다 넘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게 결국은 공복혈당 장애예요. 이게 결국 공복혈당 장애고요. 이게 결국은 전당뇨예요. 전당뇨.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뇨의 자연경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연경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당뇨에서 당뇨. 당뇨에서 쭉 진행돼 나가다가 당뇨 합병증 오고. 이 경과 설명드리면서 이 전당뇨인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 당뇨인 경우에는 전당뇨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뇨가 진행되면은 물론 아주 드물게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고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건 2점, 3점 되게 뚱뚱하면 30 이상이면 5점인데 공복혈당 100 이게 10점이에요. 10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점이 그냥 여기 10 하면 10점이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로 그냥 껑충 뛰는 거예요. 이게 공복혈당이 100만 넘어가면. 자, 여기서 또 뭐의 중요성을 한번 알 수 있냐면 자, 공복혈당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측정을 해야 알 수 있죠. 측정을. 이거 집집마다 당뇨 환자도 없는데 혈당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검진이 그만큼 중요해요. 꼭 뭐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만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어떤 만성 성인병들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가에서 나오는 검진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나는 당뇨에 걸릴까? 나중에 당뇨에 걸릴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